이사비 5천만 원 줄게, 1억 줄게 제안합니다. 얼핏 보면 돈 벌어 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라 살림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어디겠습니까? 도망 못 가는 자산입니다. 집 한 채 들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5월 9일 이 날짜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날이 지나면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집 팔아서 10억 원 벌어도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손에 쥐는 돈이 고작 1억 7,500만 원입니다. 10억을 벌었는데 8억을 떼어간다니 이게 세금입니까? 벌금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7월에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집 한 채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세금이 3배 가까이 뜁니다. 반포에 집 한 채 가진 분들 양도세가 2억 3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마포에 계신 분들도 5천만 원 내던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집값이 오른 건 정부 정책 때문인데 그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집값 올려달라고 제사 지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나라가 집값을 올려놓더니 이제는 너희 집 비싸졌으니 세금을 3배 더 내라고 합니다. 일해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버텨온 시간에 매기는 가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2천만 원 주고 산 집이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출이자 내랴, 재산세 내랴, 관리비 내랴 얼마나 허리가 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세금 폭탄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5월과 7월 이 두 달이 어려분들의 노후 자금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집 할 때 수억 원 날리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알려주세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전세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자녀분 집 문제로 고민 중이신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형제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집안에서 한 분만 이 정보를 알고 계셔도 가족 전체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장마철에 둑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둑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5월 9일이 지나면 이 둑이 완전히 열립니다. 3년 가까이 막아놨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왜 이제 와서 둑을 여느냐고요? 돈이 급해지면 제일 만만한 데부터 보게 됩니다. 가장 만만한 게 부동산입니다. 집 가진 사람들한테서 걷어내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주택자분들 노후에 월세라도 좀 받아보겠다고 애쓰셨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도 오르고 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돈으로 곳간을 채우려고 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버티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겁니다.
매물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으니까 양도세가 안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눈길을 돌린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입니다. 1주택자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사도 가야 하고 상속도 해야 하니까요. 이 세금 구조에서 제일 빠져나가기 힘든 분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은퇴했고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은 안 팔면 그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언젠가는 팔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먼저 다주택자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 얹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습니다. 계산해 보면 최종 세율이 82.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르신이 집을 팔아서 10억 원 차익을 남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내 손에 남는 돈은 1억 7,500만 원 뿐입니다. 10억을 벌었는데 8억을 떼어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키운 소가 있습니다. 새끼 때부터 먹이 주고 물 주고 병들면 약도 사다 먹이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래서 소가 크고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이 소를 팔려고 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 잘 컸네요. 소값의 80%는 나라에서 가져가겠습니다. 어르신한테는 뒷다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어르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팝니다. 팔아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니까요.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 집값은 안 떨어지고 전세 구하는 분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세금을 올렸는데 오히려 매물이 잠겨버려서 집값이 안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다주택자야 집이 여러 채니까 그렇다 쳐도 평생 이 집 한 채만 믿고 살아온 1주택자 어르신들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살고 있는데 주변 개발한다, 정책 바꾼다 해서 집값이 오른 건데 그 이득을 국가가 홀랑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7월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의 마지막 보루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화폐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다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한테는 세금을 깎아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 차익의 80%까지 깎아줬습니다. 이게 1주택자들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비싼 집 한 채 가졌으니 너도 투기꾼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어르신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하고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샀습니다. 그 집에서 자식 키우고 손주 보고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값이 올라 있습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고 합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떼어가는지 실제 사례를 보시지요. 서울 반포에 17억 원에 사서 10년 넘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시세가 55억 원이 됐습니다. 양도 차익이 38억 원입니다. 지금 팔면 세금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갈 수준은 됩니다. 55억짜리 집 팔아서 세금 2억 내고 나면 52억이 남으니까요. 같은 동네 비슷한 집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대폭 깎아버리면 세금이 6억 6천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무려 2.8배입니다. 2억 3천에서 6억 6천으로 뜁니다. 4억 3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 팔고 나서 손에 쥐는 돈이 4억 넘게 줄어듭니다. 같은 동네로 이사 못 갑니다. 평수를 줄여야 합니다. 33평 살다가 25평으로 쫓겨가야 합니다. 마포에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8억 원에 사서 10년 거주 후 26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도 차익이 18억 원입니다. 지금은 세금이 5,800만 원 수준이지만 개편 후에는 1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세금이 자그마치 2배가 오르는 겁니다. 선생님, 그건 강남 부자들 얘기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억 원입니다. 예전에는 12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 같았지만 지금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10억, 12억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노원, 도봉, 강북 소위 노도강이라 불리는 동네나 경기도 분당, 일산에 평생 살면서 집값 좀 올랐다고 이제 고액 자산가니까 세금 더 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저 비바람 피할 집 한 채 지켰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세수 부족을 메울 대상이 된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에 5억 원 주고 사서 10년 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지금 12억 원이 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현재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꽉꽉 채우면 사실상 세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많아야 냅백만 원 수준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선 집 한 채 잘 지켰다며 안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개 혜택을 깎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확 줄이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백만 원 나오던 세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뜹니다. 어르신들 연금 몇십만 원으로 한 달 사시는데 갑자기 세금으로 몇천만 원 내라고 하면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통장에 현금이 그만큼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결국 집 팔아서 세금 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은퇴한 분들에 대한 가혹한 징수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는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이 가장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인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단순히 세금 많이 내는 게 억울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나면 원래 살던 그 동네, 그 평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수억 원 떼이고 나면 남은 돈으로는 같은 단지 33평에서 25평으로 줄여가야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후에 주거 수준이 떨어지는 주거 하향을 강요받는 꼴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지요. 아이고 우리 집이 이만큼 올랐네. 이제 이거 팔아서 애들 장가 보내고 우리 내외는 좀 작아도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자. 집값 오르면
동네 잔치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복덕방 문을 열었다가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떼어준 세금 견적서 한 장에 뒷목 잡고 쓰러질 판입니다. 이사 가는 게 죄도 아닌데 왜 내 노후 자금을 반이나 떼어가나?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게 우리네 일상이 됐습니다.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은 자유롭게 이사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뭡니까? 세금이라는 바리케이트를 쳐넣어놓고 이사를 막고 있습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수억 원 내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까? 사실상 족쇄 아닙니까?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은 한 채인데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이나 자녀 집에서 지내시는 분, 잠시 외국에 나가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집을 전세 주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평생 일군 자산을 투기 수익으로 몰아 세금을 떼어가겠다는 것이지요. 실거주를 안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대폭 깎겠다는 겁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내 집인데 내 사정이 있어서 잠시 못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투기로 보겠다니요. 선생님, 저도 집 한 채 있는데요. 15년 전에 3억에 샀는데 지금 14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전세를 주고 딴 데서 살고 있거든요.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아들이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 상황이 제일 위험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되시거든요. 어르신처럼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고 전세를 주신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평생 일군 자산을 투기 수익으로 몰아 세금을 떼어가겠다는 것이죠. 어르신 경우 양도 차익이 11억 원 정도 되시네요. 3억에 사서 14억이니까요. 지금 팔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일정 부분 적용받아 세금이 약 4,500만 원 내외로 나옵니다. 그런데 7월 개편 후에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면 세금이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오릅니다. 앉은 자리에서 1억 3,500만 원을 그냥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그 집에 못 들어가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이라서요. 어르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그럼 선택지가 뭐가 남습니까? 들어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세금 더 낼 거냐?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쉽지 않으시겠지만 실거주 요건을 채우시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집을 팔아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매덕이 갈립니다. 7월 전에 매도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팔면 4,500만 원이지만 7월 넘기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차이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걸 모르면 결과가 정해집니다.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집 없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본인 집은 없어도 자녀들 전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생 남의 집살이 하시면서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 세금 전쟁이 무주택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지요. 일단 전세로 시작해서 돈 모아 집 사자. 이게 우리 서민들의 정석 코스였습니다.
전세금 모아서 그걸 종잣돈 삼아 대출받고 내 집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전세 사다리가 아주 시커멓게 불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1주택자에게 실거주 안 하면 세금 폭탄 때리겠다고 하니까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세금 혜택 받으려면 제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계약 끝나면 비워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전세 주고 있다가 나중에 집 팔 때 세금을 몇억 원 더 내느니 차라리 직접 들어가 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 채우려고 들어오니까 시장의 전세 매물은 씨가 마릅니다. 공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전세 세입자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세입자 나가면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계속 전세를 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갭 투자라는 건데요. 이제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으니 전세 줄 집이 새로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려 이사비 5천만 원 줄게, 1억 줄게 제안합니다. 얼핏 보면 돈 벌어 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돈 받아봤자 주변 전세금은 이미 수억 원이 올라서 결국 더 낡고 좁은 집으로 쫓겨가야 하는 주거 하향의 시작일 뿐입니다. 1억 받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더 먼 곳으로, 더 작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아이들 학교 문제가 생기고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해졌는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 사려면 대출은 딱 4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LTV가 40%거든요. 내 주머니에 생돈 6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현금 6억 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금 6억 원 없는 평범한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도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전세금 오르는 속도에 헉헉대며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날 뿐입니다. 선생님, 저는 집이 없고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금을 보태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4억 정도 모아놨는데 이걸 아들 전세금으로 줘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자녀분 전세금 올려주시느라 허리 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전세금 올려줘봤자 남의 집 배불려주는 거예요. 집주인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 조금 더 보태서 작아도 내 집을 마련하게 해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4, 5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세금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던지는 급매물이 나올 겁니다. 5월 9일 전에 팔아야 세금을 덜 내니까 급하게 내놓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 어르신이 조금 보태주실 수 있다면 지금이 어쩌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4억 원의 대출 4억 원 받으면 8억 원입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에 8억 원대 아파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고 오래된 집이라도 내 집이면 전세금 올려달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나가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물론 무리해서 빚내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금으로 남의 집 배불려주는 것보다 내 자식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마련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억울하다고 가만히 계시면 그게 바로 지는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건 애국도 아니고 투기도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생존입니다. 우선 다주택자 어르신들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가 82.5%로 뜁니다. 그 전에 팔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까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지금 급매로 내놓으면 제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가격을 후려치려 하겠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못 받고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세금으로 8억 떼이는 게 나은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억짜리 집이 있는데 급매로 11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1억 손해본 거죠. 그런데 5월 9일 지나서 12억에 팔면 세금으로 얼마 나갈까요? 양도 차익이 7억이라고 치면 세금이 5억 7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어느 게 나은지 계산이 되시지요? 1억 손해보고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5월 9일까지 도저히 못 팔겠다 하시면 증여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겁니다. 다만 증여하면 10년 동안 그 집을 못 팝니다. 2월 과세라는 게 있어서 증여받은 사람이 집을 팔 때 원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썩은 이빨 뽑으려다 턱뼈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세무사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1주택자 어르신들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주입니다. 어디 전세 주고 딴 데 사시는 어르신들, 이제 선택지가 뭐가 남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주택자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이제 실거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중에 들어가 살지 뭐 하다가 실거주 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려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하는 쪽이 됩니다. 지금 즉시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비거주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의 양도 차익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홈택스든 동네 단골 복덕방이든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샀고 지금 팔면 차익이 얼마인가? 만약 차익이 10억 원을 넘고 20억 원에 육박한다면 7월 전에 매도할지 아니면 평생 거주할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7월이 지나면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물론 탈지 않고 계속 사시겠다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다, 이사 안 간다 하시면 양도세는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사를 가시거나 상속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나 전세 사시는 분들 상황입니다. 이사비 협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집주인이 위로금 준다고 덥석 받아서 나갔다가 갈 곳 없어 길바닥에 나앉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주변 전세 시세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정말 갈 곳이 확보되었을 때만 협상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손바닥 보듯 꿰고 계셔야 합니다. 민간 전세는 씨가 마르고 비싸지니까 역세권 양질의 공공임대나 신규 공급 물량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당장은 멀어 보여도 지금 같은 세금 전쟁 시기에는 국가가 내놓는 물량이 유일한 비상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날짜별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집 양도 차익 확인하시고 세무사 상담 예약하십시오. 세무사 상담비 몇만 원이 수억 원을 아끼는 투자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월 말까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5월 9일 전 매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팔 거면 지금 당장 매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1주택자분들 중 비거주 중이신 분들은 실거주 복귀를 검토하십시오. 이삿짐 싸는 게 귀찮다고 미루시다가
수억 원 손해보십니다. 7월 전까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주택자분들 중 차익이 큰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7월에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늦습니다.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법이 바뀐 후에는 실거주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을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살기 바빠서 허리 펼 날이 없으셨지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 집 한 채 남았는데 세상이 참 야속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울고 집 없는 사람은 갈 곳 없어 웁니다. 부동산 정의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금 부자들만 급매물을 줍고 정직하게 집 한 채 지킨 어르신들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무주택 서민들만 세금과 월세의 늪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10억 차익에 8억을 떼어가는 세상. 33평 살다가 세금 때문에 25평으로 쫓겨나는 세상. 이게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눈 감는다고 폭풍우가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 상황 알려주세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데 팔지 말지 고민 중이신지, 전세 살고 계신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지, 자녀분 집 문제로 고민 중이신지, 비거주 1주택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는지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께, 형제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5월과 7월 이 2달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아시면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